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 제도를 가리킬 고유희 교수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요양보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제 요양보호는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이론적인 것하고 2부 노화와 건강 증진이라고 해서 질병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3부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대상자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과목이고요. 4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별 요양보호라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치매 대상자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과목인데요. 이걸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나누어서 천천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부 요양보호 이론적인 거에서 이제 그 동영상으로 공부를 해볼 거는 이제 대상자 이해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공부를 해 보는 과목인데요. 이제 제도이다 보니까 법에 관한 거라던가 그래서 단어들이 약간 딱딱하고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풀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학과이다 보니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15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요양보호 제도라는 게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양보호 도움이 필요한 저희 대상자 분들에게 어떤 제도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서비스로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제도에서 저희가 강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요양보호 제도의 15주 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사회복지라는 게 사회, 무리지어서 사는 사람들의 복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 사회복지 안에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노인복지 안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계기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이제 생겨서 그 안에 저희가 대상자를 이제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이 제공이 된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노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저희가 노인이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그러니까 뭐 잠깐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니까 대상자가 돼서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요양,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법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의 업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업무의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뭐 요즘 아이들 말로 선을 넘지 않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요양보호사,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 어디까지,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우리가 상황별 요양보호라고 해서 대상자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대상자의 질병이라던가 상태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어떤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 이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라고 해서 한국요양보호협회에서 이제 출간을 하고 출판을 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2년 동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이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출석 20%, 그 다음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각각 30점씩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레포트를 제출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 20%까지 해서 총 100점으로 나눠서 평가를 할 거고요. 우리 뭐 아시다시피 출석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총 4번 결석을, 그러니까 강의를 4번 이상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장기 결석자로 돼서 F 처리되는 거는 우리 학생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각 3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상을 들었을 때 3번을 다 이제 듣거나 이래야지 뭐 이렇게 삼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3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3강의를 다 들어주셔야지 출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수업은 잘 듣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요양보호 제도, 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해 볼 건데, 이 요양보호 제도를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15주 마치었을 때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이제 강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사회복지라던가 노인복지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게 어떤 거고 노인복지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나 노인복지가 만들어진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뭐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는 어떤 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 원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뉴얼,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범위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을 넘지 않으려면 실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대상자에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거는 이 서비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거는 그르다, 그리고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열이 돼 쭉 적혀져 있는 게 실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천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주체, 그러니까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을 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으면 5대 보험이라는 거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납부의 의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건강보험이라는 것도 내야 되고 뭐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내야 되고 고용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게 들어가서 뭐 산재보험에 대한 뭐 전반적인 아주 자세한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어떤 것이고 국민연금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여 밑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사회복지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다라고 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의 업무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보호라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노인 등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혼자 생활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이제 공단에서 해주면 대상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하이시면 노인성 질병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근데 우리가 보통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이제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 그 다음에 뇌혈관성 질환에 걸린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성 질병에 걸린 65세 이하이신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을 요양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의 업무 목적,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와드리는 이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 질 높은 서비스라는 거는 대상자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괜찮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서비스를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양과 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는 양적 서비스,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질적 서비스는 대상자가 만족도가 높은, 그러니까 괜찮네, 좋네, 내가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때 내가 이래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지, 이렇게 이제 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쭉 공부하시다 보면 직업윤리라는 것도 배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윤리, 어떤 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과 마땅히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원칙을 우리가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번 학기의 요양보호 제도의 학습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쭉 가이드라인 설명을 조금 해 드릴 건데요. 요양보호 제도란 어떤 것이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반복적으로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이라는 거는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시면 저희가 노인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에서도 고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노인성 질병. 아까 제가 노인성 질병의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노인성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해주는 노인성 질병은 세 가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이런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게 일어나서 움직이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세탁 빨래 같은 거를 하고 청소 같은 거를 하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을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과 못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나는 뭐 밥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밥 안 해도 돼,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 그래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행은 이제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을 때를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노인 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이신 분, 노인이나 65세 이하인데 노인성 질병에 걸린 그런 분들을 합쳐서 노인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신체활동이라는 거는 아까 일상생활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식사라던가 배설이라던가 위생, 그 다음에 뭐 체위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체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가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사 활동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상자분들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신체 활동이라던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월급을 이제 급여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급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건강이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드려서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그러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노후의 건강 증진이라던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도움을 못 주면 굉장히 불안하고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면 어디 이제 시설 같은 데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내가 화장실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좀 편안한 상태가 되는 이런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통해서 대상자가 편하기도 하고 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만약에 우리 집에 치매인 사람이 있다. 치매인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계속 이분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다른 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요양보호를 통하면 가족의 부담을 좀 덜어준, 그러니까 가족이 덜 힘들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게 노인 요양 보호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제도라는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이 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잠깐 살펴보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은 국민의 건강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는 상설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법을 할 때는 법에서 이제 또 배우실 수도 있는데, 법은 대통령령이냐 장관령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법에 대해서 대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장이다. 그래서 모든 거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것들이 생기거나 할 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거를 다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자, 보험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담당하는 곳이 보험자라고 하는데,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사실 공단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게 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저희가 산재를 담당한 산업재해,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쳤을 때 도움을 받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재보험을 주관하는 이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인데, 저희가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공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내고, 또 나중에 청구 같은 거, 돈을 이제 받거나 서비스를 이제 담당하는 곳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니까,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공단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우게 되고요. 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여기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내는 것을 꾸준히 내는 것을 납부라고 하는데 이 납부를 계속해서 나중에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공단에서 쭉 그 장기요양 신청이라는 걸 받고 그거에 맞춰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그거에 맞춰서 대상자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이제 따로 치매이신 분들을 돌봐드리는 요 등급이 있는데 이렇게 등급을 받은 사람들을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입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이제 이거를 보험료를 이제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를 중간중간에 책임을 지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는 공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잘 내고 이제 등급을 받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요 세 가지는 아주 기본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가에서 또는 공단에서 이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2등급 그래서 2등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그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장기요양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피부양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는 거를 납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빠가 보험료를 내세요. 근데 밑에 엄마 밑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죄송해요. 이제 아빠 옆에 엄마가 있고 엄마랑 아빠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다. 근데 엄마하고 아들 2명은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은 다 신청 자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이제 받을 때 일반 건강보험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5%를 낸다.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통 40에서 60%만 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내국인 또는 이제 외국인 중에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돈을 좀 그 세금을 덜 낸다라고 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오리엔테이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